안녕하세요, 캐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카포사라는 분이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일본 분이신가 봐요. 이름이 좀 외국 이름 같긴 한데 도쿄 출생이고 도쿄를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진이 없어서 일본 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의 제목이 좀 인상적이어서 프랑스인들은 방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쩌자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뒤에 보시면 이 지금 이 삼각형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 삼각형은 파리에서는 케이크를 싸줄 때 이렇게 싸준다고 해요. 그래서 케이크가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싸주는데 저희는 왜 그 비닐로 포장을 해서 또 그걸 그 종이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는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은 사진이 이렇게 중간중간 굉장히 많아서 좀 빨리 읽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읽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을 이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그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냐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 여기 보면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죠. 그래서 온 가족이 이 큰 쓰레기통 하나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프랑스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방마다 쓰레기통을 비울 이유도 없고 그냥 각자 사람들이 자기 방에서 나온 쓰레기를 여기에 모두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프랑스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프랑스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와닿았던 건 식사는 원 플레이트로입니다. 왜 저희 요렇게 밥을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그릇 하나에다가 밥도 넣고 반찬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밥그릇, 반찬그릇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두고 먹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점심에 이제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식당에서 늘 밥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식을 그 학교 다닐 때 먹던 그 급식을 계속 먹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언제 한번 이제 식판에 밥을 먹는 걸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고 저는 갇혀 먹고 싶어가지고 심지어 막 그런 족발이나 이런 거 집에서 시켜 먹으면 저는 그 족발도 다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먹을 정도로 좀 격식을 갖추어서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왜 반찬 그릇 중에도 왜 이렇게 네모난 반찬 그릇에 가운데 이렇게 질러져 있거나 아니면 긴 반찬 그릇이 가운데 이렇게 두 번이 갈라져서 3개 정도의 반찬을 나누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반찬 그릇을 쓰는 것조차 싫어했었는데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좀 그렇게 먹는 건 아직 조금 싫지만 그냥 넓은 접시에 이제 밥과 반찬들을 조금 놓고 이제 옆에 따로 국그릇을 하나 정도 해서 먹어보면 좀 이제 설거지 거리도 줄고 그릇도 좀 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서 한번 그렇게 식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직장에서 밥을 먹고 오는 날이 많아요. 저는 야근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번 시도를 하면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요거 이제 물건 포장을 간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게트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 종이 같은 데 싸서 주잖아요. 이어서 그 뒷부분이랑 좀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시장에 갈 때 이렇게 그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가지 않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저희는 이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주거나 아니면 왜 그 좀 멋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종이 같은 데 이렇게 싸주잖아요. 그래서 생선 같은 것도 그냥 종이에 이렇게 싸서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따로 장바구니를 챙겨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과일 같은 것도 낱개로 그냥 팔고 고기나 치즈도 잘라서 종이 같은 데만 그냥 대충 싸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장바구니를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으니까 그만큼 쓰레기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와닿아서 좀 설명을 해드릴 생각인데, 케이크를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서 손수 만든 파운드 케이크를 생일 케이크로 먹는 게 너무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저희는 늘 이제 땡땡 바게트라거나 뚜레 땡땡 같은 곳에서 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런 생일 케이크를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도 좀 그런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카스테라처럼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렇게 초를 꽂아서 케이크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말에서 아이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이가 생기면 좀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소박하면서 아름답고 엄마의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당장은 아이가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그 애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랑스 사람들은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신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페리에가 좀 유명한 그 탄산수잖아요. 저도 신랑이랑 탄산수 먹는 걸 좋아해서 탄산수를 많이 사놓고 먹는 편인데 이 물을 다이어트라는 개념에서도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뭐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실 것 같지만 이렇게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고 또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유기농 과일 주스나 허브차나 물을 마시는 사람이 많대요. 저희도 커피숍에 가면 요즘에 이렇게 물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저도 좀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혼자 갔을 때예요. 혼자 갔을 때는 물만 사기가 조금 미안해가지고 물 한 잔 사고 커피숍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좀 미안해서 이제 커피를 사게 되는데, 이걸 읽으니까 좀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차는 사실 그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 티백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 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많이 사 마셨는데, 생각해보면 뭐 어쨌든 비슷한 돈을 쓰고 제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 몸매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면 그 자리값이라고 생각하고 허브티를 마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랑 이렇게 커피숍에 갔을 때 왜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밥값이랑 커피값을 n분의 1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물을 마시면 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5,000원, 6,000원짜리 과일 주스 같은 걸 먹거나 뭐 커피 같은 걸 시켜 먹는데 물은 뭐 2,000원 뭐 이렇게 싸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좀 돈 아까워서 가끔은 커피를 사 마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서 일단은 나의 건강 그리고 내 몸을 비우는 것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게 저번에 올린 조그맣게 살 거야 라는 에세이에도 있었어요. 함부로 선물하지 않는다. 물건을 선물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저도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만약에 친구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집에 머그컵을 기껏 다 버렸는데 친구가 예쁜 머그컵을 2개 사가지고 오면 그 친구가 다음에 올 걸 생각해서 이걸 좀 버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음에 왔을 때 그 컵을 좀 내줘야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버리기도 조금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버리기도 좀 그렇고, 가지고 있자니 또 좀 미니멀 라이프의 삶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오는 것보다는 뭐 꽃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과일을 사온다거나 먹을 걸 조금 사와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물건을 이렇게 버리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물건을 사주는 일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꼭 사줘야 될 때도 사고 싶은 물건을 물어봐서 그 물건을 딱 사주는 경우밖에 없고, 그냥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가거나 혹은 와인을 사간다거나 뭐 꽃을 사간다거나 이렇게 상대방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 전에 읽었던 조그맣게 살 거야에서의 그 에세이 작가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주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상 선물을 받는다면 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물건보다는 뭐 먹을 거나 돈이나 아니면 경험,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공연을 보여준다거나 뭐 아니면 좋은 곳에 이렇게 데려가 준다거나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이런 경험을 선물 받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들을 좀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용해서 살아내는 모습들을 좀 영상으로 찍어서 함께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캐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